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자, 그럼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 어제와 마찬가지로 중립 구간 안에서 5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 조금씩 이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크게 좌우할 만큼의 움직임은 아니구나라는 게 이 지수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죠. 내가 무언가의 액션을 취하려고 준비 중이셨다면 공포 탐욕 지수를 바라보시면서 공포 쪽으로 가까워져 가면 사람들이 매도 물량을 내놓을 수도 있겠구나. 반대로 조금 더 탐욕 구간으로 다가가면 사람들이 더욱더 매수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눈치를 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은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펼쳐보시죠. 자, 다음으로는 도미넌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안에서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59.1%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0.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죠. 도미넌스가 58 초반까지 조금 내려가는 흐름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지배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안에서의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얘기를 하는 만큼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건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이 알트단에서의 약세가 더 두드러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내가 보유한 알트를 조금 정리하는 전략들도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트단에서의 도미넌스를 살펴보더라도 약세가 나타난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죠. 이더리움을 제외한 그 밑에 알트단에서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0.72%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힘이 약해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봐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ETF를 통해서 기관들의 자금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전날의 비트코인 ETF의 자금 유입이 정말 두드러졌습니다. 하루 동안에만 8억 달러 넘는 규모의 자금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 들어온 건데요. 이 규모는 여태까지 ETF가 상장된 이후로 두 번째 역대급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나 지난주 동안에는 계속해서 순유출이 이어졌었는데 이 지난주 동안의 순유출액을 단 하루 만에 상쇄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관들의 이 관심이 비트코인으로 쏠리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는 비트코인 ETF 3천만 달러 정도 순유출이 되고는 있지만 그 하루가 집계 마감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해봤으니까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파악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비트코인 0.81% 하락하고 있으면서요. 95,50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98,000달러대까지 뚫고 올라가 줬으면 참 좋았겠지만 조금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 95,000달러대는 잘 지켜주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잘 다지고 올라갈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0.27% 하락하는 모습 보이지만 여전히 3,300달러 잘 지켜주고 있고요. XRP 1.35% 하락하면서 2달러에 조금 가깝게 가고 있기는 합니다. 솔라나도 1%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밈코인단에서도 조금 큰 폭의 2% 넘는 낙폭이 그려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전반이 눌림을 겪고는 있지만 당연히 나와야 할 수순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건전한 조정 다음에 또 폭발적인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전문가님은 또 그렇게 바라보시는지 의견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 저희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50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시간 아닐 때도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얻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도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주말 동안에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정진욱 전문가라고 합니다. 오늘 이번 주 CPI 발표나 아니면 트럼프 관세 재판, 요 연기 이슈가 있었죠. 뭐 등등 다른 이슈들이 좀 많았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이제 손에 꼽았던 뭐 질문이라던가 이 시장 전반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간략하게 짚어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사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물음표들을 띄우고 있으시겠죠. 이거는 왜 이럴까? 이 이슈는 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이렇게 많이 미칠까? 왜 지금 가격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까? 참 가려운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전문가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가져오셨는지 하나씩 다 같이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부터 같이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증시도 그렇고 귀금속 부문에서 정말 질주하는 랠리가 나타났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조금 소외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왜 이런 경우가 자꾸 발생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저도 요거를 짚고 넘어갈 건데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큰 틀과 이제 거기서 중요한 기준들을 잡고 시장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설명하기 앞서서 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질문이 많았던 거를 짚어드릴 건데 미국 증시 그리고 금,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왜 비트코인만 약세가 이루어졌느냐 이거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이해를 하기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림과 같이 조금 미 증시 요즘 트럼프가 완전 날라댕긴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격적인 행보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관세 정책을 내세워서 이 전 세계 상대로 미국에 투자하라라는 이 흐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행보만 보더라도 이 미 증시에 공급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이 자금 이동이 미 증시의 시장 흐름을 형성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금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무역 긴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 우려, 이 불안감 형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또 전 세계 곳곳에서 분쟁 및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뭐 베네수엘라 침공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미국과 이란, 지금 최근 핫 이슈인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증시도 증시지만은 금으로 최근 원초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국 증시와 금에 비해서 이 비트코인이란 게 약간 다소 애매한 포지션인데 요 왜 하필 비트코인만 약세를 띠고 있느냐 요 지금 그래프를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 9월부터 금리나 국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계속 하락세를 보이시면서 이제 81K까지 한번 찍고 지금 지지부진한 이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것조차도 금리 인하라는 요거 뒷배경이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금에 비해서 확실히 안전자산으로 조금 멀어진 측면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이 좀 불안한 측면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라는 뒷배경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금과 증시에 비해서 반대적으로 긍정적인 확률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코인 시장만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왔는데 그게 조금 애매한 포지션 때문이다라고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자산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당연히 금이겠죠. 이 매크로 이슈,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는 경제가 뭔가 다 불확실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안전한 쪽에서 전략을 세워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그리고 그 뒤를 이는 은까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고공행진 랠리가 펼쳐지기도 했죠. 그리고 반대로 그렇다면 위험자산인데 미증시는 왜 올랐을까요? 라고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때문이 아니었을까 또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 미국 쪽으로 다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죠.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의 이 기업들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위험자산 쪽에서는 증시에 조금 치이고 안전자산으로 보자니 금액에 치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만의 무언가의 독보적인 매력 포인트를 잘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포인트들 앞으로의 이 흐름을 통해서 조금 같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상승은 도대체 나타나기는 하는 걸까요? 라고도 생각을 하시겠죠.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보면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지 전문가님 통해서 이제 얘기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의 상승을 점치기 위해서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조금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됐고 좀 주시를 할 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전문가님은 이 지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제가 시장을 보기에 앞서서 큰 기준점들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그 큰 기준점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코인에 연관이 지어서 매매를 해나가면 좋을지를 좀 쉽게 설명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정보를 뭐 유튜브든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거를 본다고 해서 내 자산 증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짚어드릴 거는 뭐 하루에 또 한 주의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요일 요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미국 CPI 들어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네, CPI 지수가 뭐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경제 지표 중요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다라고 짚어 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CPI는 매달 발표가 이제 매달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수요일에 발표가 대체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요 CPI 지수가 쉽게 말씀드리면 물가의 변동성 요 부분을 측정을 해서 지표로 나타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화면과 같이 매달 이 CPI 발표가 나오고 있지만은 요 CPI 지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을 확인을 첫 번째로 해보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CPI 지수가 높다.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지수가 높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코인 시장이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 CPI 지수가 낮다. 그럼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유동성 자금 흐름이 코인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CPI를 살짝 더 깊게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는데요. 자, 근원 CPI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막 CPI만 바라보면 안 된다. 변동성이 큰 부분들을 조금 제외하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예. 근원에 조금 더 중점 두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이 근원 CPI는 뭐 CPI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요거 식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품이라고 하면은 뭐 쌀 정도, 그리고 이제 에너지라고 하면은 유가. 아무래도 둘 다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조금 가격 변동이 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시면은 어떤 이 시장 기초적인 데이터 활용으로서 아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작년 대비해서 근원 CPI가 2.6% 올랐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완화가 됐다는 거, CPI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유동성 및 환경이 긍정적이며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고 있는 코인의 흐름이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뭔가 느끼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쪽에 조금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런 예.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시죠?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CPI를 왜 지켜보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혹여나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 이제 막 투자해서 첫 발을 떼신 분들을 위해서 찬찬히 짚어봤는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감을 할 수 있는 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가 얼마만큼의 압력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싶느냐 아니냐 이 무언가의 심리를 조금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안에서도 헤드라인 CPI 그리고 근원 CPI를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실 물가 안에서도 변동의 폭이 굉장히 큰 카테고리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변동성이 적은 쪽에서 살펴보자라는 게 근원 CPI였죠. 이 근원 CPI야말로 우리의 확실한 체감 물가를 알려주는 지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을 점쳐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표 매달 한 번씩 나오는 만큼 중요하게 바라보고요. 이게 또 발표가 될 때마다 시장에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CPI가 발표가 됐었는데 그래도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CPI가 나타날 때도 또 똑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항상 예의주시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 통해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시해 볼 수 있는 물가 지표 CPI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매크로적인 이슈 중에 어떤 부분을 짚어봐야 되는지 추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요즘에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충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파월 의장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트러블 메이커 같기도 해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가 또 시장의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연준 압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의 요소를 조금 자극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지금 일단은 다른 걸 떠나서 이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을 경제 기구에 압박을 넣는다는 거는 솔직히 정치인이거든요. 트럼프가. 정치인이 이제 경제기구에 압박을 넣는다는 거는 이 민주주의 개념을 좀 벗어나는 의미고 그렇죠. 일단은 이제 뭐 여러 언론 플레이든 뭐 질타나 압박 등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요 압박을 통해서 CPI 지수가 낮아지는 거며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낮아지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둘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보여지고 있지만은 요거에 따라서 이제 자금의 흐름이 코인으로 넘어간다고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지금도 일단은 그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야 하는 게 이 코인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무언가의 연준 의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두루두루 살피면서 중립적인 의견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장의 손을 더 들어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우리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건 맞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죠.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이 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인 5월 전까지는 이와 관련한 노이즈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얘기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에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어떤 쪽에서 무언가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온체인 데이터 통해서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시장 안으로 관심이 많이 들어오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띄워볼 건데 네. 요거 BTC 이 넷 테이크업 볼륨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 매수자와 매도자의 이 시장 흐름에 따른 이 볼륨을 설명한 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간을 보시면은 뭐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가장 코인의 흐름이 높을 때 매도자의 비율이 점차 이제 급격히 감소 중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아무래도 유명세라던가 아니면 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기 마련이지만은 금과 저희 증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점점 감소 중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자산 이 현황을 보시면서 지금 매수자와 매도자의 이 간격이 좀 큰데 지금이 좀 한껏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제 조금 이제 매도자의 압력이 더 감소 중이라는 거를 좀 보여지는데 지금 그래프에서 밑에 빨간 영역으로 표시가 되는 게 매도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여태까지는 매도 압력이 좀 지속되는 것 같다가 최근에 확실히 좀 줄어드는 것 같네요. 예. 근데 이제 데이터만을 보고 어떻게 보면 양전이 됐다. 그리고 이제 상승의 기회가 지금 발판이 마련이 됐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뭐 완충 역할은 하고 있다.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82K를 터치하고 이후 여러 데이터를 봤을 때 다시 한번 하락의 가능성은 조금 많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CPI 지수라던가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을 통해서 지금 코인이 큰 하락을 겪었지만은 지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넷 테이커 볼륨 같은 경우를 통해서 좀 더 상승의 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폭발적인 상승, 앞으로의 랠리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려면 좀 위로 초록색 영역이 많아져야 그때는 안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가격이 올라갈 때는 확실히 매도자의 비율이 폭증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차익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아무래도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증시와 반대로 금리 인하의 어떤 선방향이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단연 1, 2년 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놓고 봤을 때 매수 압력, 매도 압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지금의 그래프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눈에 띄게 여태까지는 확실히 빨간색 영역이 지배적이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여태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또 하락세를 보여왔다 보니까 그 안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썩 좋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높아질수록 매도 압력이 커졌다가도 요즘에는 다시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이렇다면 뭔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웬만큼 다 팔았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여기에서 한층 더 레벨업 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질주를 하게 된다면 매수 압력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초록색 영역이 조금 더 짙어지는지 크게 형성이 되는지도 파악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앞으로의 추세를 조금 점쳐보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온체인 데이터까지 하나씩 다 살펴보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존재가 있는 거겠죠. 전문가님께서는 여러분이 혼자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데이터들 한데 모아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들 알뜰살뜰하게 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 노이즈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노이즈가 싹 거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가 사실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가지표도 발표가 됐고 뭐 결과적으로는 이것저것 연기가 되기는 했지만 법안 문제도 그렇고 무언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좀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제가 오늘 금요일 방송인데 네. 어제 잠시 하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필이면. 예, 그래서 지금 요거는 당연히 조정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완전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뒤에 비트코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차트를 통해서 면밀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시장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두루두루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도 살펴주시지만 잠시 후부터는 실시간으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흐름들까지 짚어주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자리 뜨지 마시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장의 모습은 어떤가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방해문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얘기들, 매크로적인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다면 이제 시장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차트 흐름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결국에는 뭐 대장이니까 비트코인부터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예. 일단은 지금 앞서서 제가 이제 시장을 보는 흐름 그리고 큰 기준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느 뉴스에서나 매체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이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쵸.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오늘 비트코인 이 차트를 통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자,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4시간 봉으로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 설명했던 이 부분. 추락했던 작년 10월부터 이제 계속 81K까지 찍었던 그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셔야 될 거는 이 98K,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비트코인이 100K를 뚫냐, 안 뚫냐, 그거와 그리고 이 89.3K 다시 하락 추세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월부터 금리나 국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내려가면서 81K 그리고 89.3K에서 지지를 보여줬는데 지금 보시면은 곡선이 완만합니다. 원래 급격하게 내려가거나 급격하게 올라가는 형상을 많이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조금 원형으로 원호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매수량과 RSI 이 지수조차도 받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바로 이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간격이 좁아지고 높아질 때 역시나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 상승하는 이 비트코인이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좀 불안한 모습을 형상을 좀 띄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시청자분들이 그럼 비트코인 대체 언제 오르냐? 뭐 여러 가지 이슈 있는 건 알겠는데 대체 뭐 떨어지느냐 마느냐가 좀 요점 포인트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살짝 하락 모습을 보였죠. 95K, 94K까지. 근데 요건 아직 하락 조정의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94.7K 요 부분을 터치를 해서 떨어지느냐 마느냐가 관건인데 아까 제가 매주 아까 말씀드렸던 뭐 CPI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몇 가지만 확인을 하시고 이 부분이 터치를 하느냐 그때의 RSI 지수나 거래량이 터지느냐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매수 매도하기에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살짝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들이 이 볼린저 밴드인데 그냥 뭐 변동성의 지표를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보십니다. 보통 이 안에서 그래프가 형성이 되면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K 밑으로 뭐 98K 그리고 이 점에서 한 97K까지 한번 내가 차트를 그어놓고 진입가나 손절가를 설정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투자자분들이 이 비트코인 코인 시장이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시장의 현황이 좋든 안 좋든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지 않고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 지점을 일부러 끄어놓은 이유가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악재를 맞으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 요걸 한번 인지를 하셔라고 굳이 이렇게 끄어놨습니다. 재터치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와 내가 진입했을 때의 어떤 진입가와 손절가를 생각을 하시고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더리움을 설명을 하기 전에 이더리움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크죠. 아나운서님 혹시 이더리움 구매하셨습니까? 예, 다 대장들은 조금 품고 가자라는 주의를 가지고는 있는데 기다림이 좀 길어지네요. 맞죠? 이더리움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떠나서 비트코인 대비해서 더 인기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많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상승 채널 두 가지 패턴으로 제가 그어놨는데요. 1번 녹색 이 작년 말부터 보여주고 이 작년 10월부터 상승이 무너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트랙 구간을 이 무너지는 것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아래 폭과 상승 폭이 조금 균일하게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부터 똑같이 상방으로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보통은 이제 이더리움과 다르게 이제 변동폭이 차이가 많이 나서 오히려 뭐 내가 레버리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자금을 끌어와서 이더리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것조차도 조금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을 해가지고 보셔야 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450 여기 정고점 보이시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내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금리나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로 통해서 이 부분을 뚫어주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뚫었을 시에는 비트코인과 동박과 함께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여력이 있으며 반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예상을 해둬야 된다. 그 부분이 일단은 3,050원 선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지기 힘들지 않나. 그리고 이제 조정이 한번 나와줄 때 말고는 이 밑으로 터치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 리플입니다. 저는 이제 리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에게 좀 질문을 해요. 아까는 왜 비트코인이 약세냐? 그 다음으로 2순위째 질문이 리플 언제 올라요? 저희 들을 때마다 좀 그런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비해서 가장 애매모호한 게 현재의 이 리플 가격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그냥 뭐 대충 성 2개 찌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횡보부터 해서 거래량부터 해서 이 지수까지 해서 애매모호하다. 많이. 근데 이제 매입을 하신 분들은 좀 많으실 겁니다. 뭐 700원에 나는 사놔서 괜찮다. 그리고 나는 지금 뭐 4,000원에 물렸는데 어떡하냐. 여러 가지 뭐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뭐 몇백 원대 사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저는 제가 봤을 때 운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제외하고 신규 진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물으시는데 내가 4,000원이다, 뭐 5,000원이다 했을 때 지금 가격이 지금 3,000원대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솔직히 리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SEC나 뭐 소송 그리고 이제 뭐 ETF나 여러 가지 빅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올라가겠지. 뭐 4,900원까지 올랐으니까 뭐 10,000원 가겠지. 하겠지만은 누누이 말씀드린 거는 이 비트와 이더에 비해서 올해는 리플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 차라리 분산 투자를 하셔가지고 조금 다른 거에 확률을 걸어보시는 게 저는 내 자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리플 같은 경우에는 1분기, 3월이죠. 3월까지 한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 그래프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3월까지는 별 재미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을 뭐 얼마에 사야 되냐,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냐. 이때까지는 좀 관망을 어차피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금을 지금 모아두는 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모아두는 게 가장 안전한 거고 XRP를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뉴스들로 진입하시기보다는 비트나 이더 같은 경우에를 제가 짚어드린 기준점들로 조금 더 진입하기 전에 뭐 손절가를 미리 설정해 놓고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전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셔야 될 것들이 비트와 이더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 거래량 그리고 RSI 지수 요거 두 개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차트 패턴은 많아요. 요즘 저한테 뭐 물으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이 뭐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다, 뭐 데드캣이다, 뭐 더블 탑이다 여러 가지 뭐 차트를 저한테 말씀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더 전문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소 황당한데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제가 아까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매매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제가 기준점을 잡아드린 시장을 보는 뭐 CPI 지수라던가 그리고 자잘한 어떤 경제기구에 대한 압박 그런 행보들에 대해서 이제 좀 보시고 차트를 보시는 게 이유가 설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차트들을 뭐 가격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래프의 행보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는 게 내 자산 증식에 직접적으로 이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통해서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까지 만나봤는데요. 일단 비트코인부터 같이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시죠. 작년 10월부터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항선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저항 라인이 바로 94.7K였죠. 그리고서 하단에 89.3K까지 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지지 라인을 만들고 완만한 곡선을 그려내면서 다시 저항 라인에 도달했다는 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희망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죠. 여기에서 만약에 가파르게 V자 반등을 그려내면서 올라갔다면 그만큼 조금 빠른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열렸겠지만 다행히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탄탄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흐름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저항 라인이었던 94.7K 뚫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95,000달러 위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어느 정도는 안정감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98K까지 넘어서서 올라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93.7K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저항 라인이 아니라 지지 라인으로서의 94.7K를 바라봐야 되는 거겠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지지받고
정도 98K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에 지지라인 형성하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V자가 아니라 U자를 그렸다라는 데에서 포인트 잡아볼 수 있습니다. 3,450달러 그리고 3,050달러 여기 사이에서 지금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완만한 상승세가 펼쳐졌다 보니까 이전의 고점을 뚫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시죠. 비트코인 비롯해서 이 이더리움까지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들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XRP가 약간 말하기 조심스럽다라고도 얘기를 하십니다. XRP는 올해에는 비트와 이더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 보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을 탈피하지 못하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XRP는 지금 우리가 원화 기준으로 만나봤는데 3,500원 그리고 2,630원 이 라인 안에서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을 받는 듯한 모습입니다. 올해까지 계속 여기를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드시겠죠. 일단은 적어도 한 3월까지는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크니까 보유자분들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을 바라시는 분들이라도 그 다음에 추세가 확실하게 나타났을 때를 기대를 하시면서 조금은 더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들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내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는 이제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되어 가는데 그 다음 주에는 메이저 코인들이 어떻게 될까 조금 걱정도 앞서시겠죠. 전문가님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금요일에는 또 항상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한 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다음 주에는 조금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횡보할 확률이 높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 나스닥 장과 같이 움직이는 걸 예상을 했을 때 좀 잠잠하다가 추가 지금 잠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가로 조정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은 추가 빅이슈 악재가 더불어서 어떻게 좀 움직임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이제 100회를 뚫느냐 마느냐의 싸움인데 지금 잠시 조정을 거기로 가기 만약에 위함이다. 100K로 뚫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은 조정폭이 계속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를 넘어서 다음 주에 있던 CPI 지수라던가 그리고 이제 뉴스들을 악재나 이제 호재들을 잘 좀 분간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좀 큰 이익에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일단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번 주에 있었던 이벤트들을 통해서 무언가의 상승 동력을 얻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쉽게도 조금 그렇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슈들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판결도 보류가 됐고요.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랬었던 클래리티 법안의 심사까지도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밤사이에 전해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조금은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이벤트가 뭐가 있나 봤더니 CPI 지표와 같은 이런 굵직한 이벤트는 사실 조금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은 발표가 되지만 여전히 물가 지표로는 CPI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없는 만큼 다음 주까지는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조정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지루하게만 느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은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굉장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문가의 눈에 띄는 지금 시장 안에서 그래도 단기적으로나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시겠죠. 전문가님이 또 히든 코인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어떤 코인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이 심사숙고해서 가져오신 오늘의 히든 코인은 어떤 걸까요? 자, 많은 분들이 뭐 히든 코인 그리고 오늘 뭐 추천 코인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앞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중 세 번째 순위가 그래서 이제 좀 히든 코인이 뭐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네.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고 지금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지금 다른 코인이랑 다르게 이제 이 그래프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할 건데 지금 금리나 국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할인 행사 중이다. 그만큼 이제 자금이 좀 시장에 많이 풀려서 많이들 이제 여러 가지 뭐 증시라든가 금이라든가 비트코인에 좀 투자를 하고 계신데 그 와중에 하락을 보여지고 있는 코인에서의 내가 조금 수익을 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오늘 히든 코인의 설명을 같이 겸해서 드릴 건데 지금 이 코인 자, 이름을 먼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왜냐면은 앞에 설명드린 기준점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거래량과 뭐 저점을 다지던가 뭐 상승을 잡았던가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내가 수익이 났을 때도 그리고 설령 반대로 내가 손절을 했었더라도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들고 온 히든 코인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코인은 아직 바닥을 다지고 있는 바닥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코인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몇 번의 하단 지지를 다지고 있는 와중이고 요 다지고 있는 와중에도 순간순간 거래량과 RSI 지수가 같이 동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채널과 반대로 상승 채널 또한 꾸준하게 올라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저도 이제 만약에 4,900원, 5,000원까지 조금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아쉽게도 조금 힘듭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밈코인 투자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밈코인이 대부분 알트코인 차트랑 비슷합니다. 올해 작년 10월에 이제 하락 채널을 타서 이탈한 상황이며 지금 상승 채널의 시그널을 이제 간보는 중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승 채널과 하락 채널의 차이점을 분명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거래량이 뛰어지는지 그리고 이 지지가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첫 번째로 먼저 이 코인을 사라라고 먼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밈코인을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 한번 빗대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도지코인 지금 많이들 물려 계시죠? 도지코인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도지코인이 뭐 몇천 %, 몇백 % 상승을 한다 해가지고 많이들 사셨을 건데 단순히 제가 추천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내 자금 현황을 알고 진입가와 손절가를 생각을 안 하고 무지성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경제의 중요 기점들을 말씀드린 거고 이후에 이런 차트를 통해서 그 대입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보면 되겠느냐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타 밈코인과 다르게는 지지선이 확보가 잘 되어 있고 우상향하고 있음에 아주 들어가기에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들 많이 궁금해하실 건데 당장 업비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거래소 들어가셔가지고 비교만 해보셔도 이 그래프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실 거지만은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제 채널 보시면서 조금 유추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이 어떤 건지 만나봤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안에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답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바라보는 코인은 또 뭔가 다르겠지라는 생각도 들죠. 지금 차트상의 흐름을 같이 한번 봤는데요. 하단에 무언가의 지지 라인은 명확하게 만들어주면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듯한 모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상승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차트 안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들어가자는 건 아니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찾아봤더니 저 차트와 딱 맞아떨어지는 코인 발견을 했다. 탁 무릎을 치시면서 매수 버튼 누르시면 안 되고요.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다가 적절한 타이밍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실시간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만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